왓썹 부동산 레시피 현식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아주 강력했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저번주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 현식표가 한번 알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고고! 고! 네, 먼저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지정된 지 그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양주인데요. 경기도 양주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그러니까 이번 달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6월 17일 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날 당시에 이제 업무가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양주는 김포나 파주처럼 접경 지역이라 도시 내 군부대도 많이 있고 또 양주는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도 많아가지고 사업성의 이유로 2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미분양도 많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김포랑 파주는 규제 지역에서 빠지고 양주만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양주시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해서 회신해달라고 지금 국토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인천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정 대상 지역을 거쳐서 바로 한 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인천의 서구와 남동구인데요. 특히 인천의 서구에서 검단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해제된 지 4개월 만에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현재 주민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비판이 아주 거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구와 남동구 주민들은 지금 성명서와 국민청원을 통해서 국토부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지정 취소를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주입니다. 청주 또한 얼마 전에 방사강 가속기 등의 호재로 인해서 처음 아파트 분양가 수준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회복이 되었고 또 미분양 아파트 또한 2015년 공급 물량 이후에 0.4% 수준까지 회복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던 이 아파트 건설 계획도 또 미분양의 속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현재 청주에서는 국민들이 이제 조정대상 지역을 재검토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 6.17 대책에서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 규제들은 지금 현재 전월세 공급 물량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 중에서 이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하려면 최소 2년의 실거주 요건을 신설했습니다. 이 재건축 단지들은 교통이나 학군 등 이런 입지 전 요건에서 좀 이점이 있는 반면에 좀 오래된 단지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인근 시세보다 전세값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이 임대인들이 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들을 좀 내보내려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가 돼서 이 장기 전세 물량의 주 공급원이었던 주택 임대사업자 또한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 비규제 지역을 포함해서 전 지역에서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규제들로 인해서 현재 수도권 곳곳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규제를 비껴간 김포나 파주는 물론이고 이번에 신규로 추가 지정된 지역들에서도 이 전월 고가를 뛰어넘는 실거래가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이 대거 가세했다는 지적과 또 이번 규제 전 막차를 타려는 이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다고 보는 시각까지 현재 아주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23일 화요일부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그 해당 토지는 일정 기간 동안 그 토지 용도에 맞는 용도로만 사용하게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특히 주거 목적인 경우는 최소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뜻은 이렇게 이 효과가 발효된 후에 이 아파트를 구매한 소유자들은 전세나 월세 등 임대를 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대책이 발표된 17일부터 22일 사이에 이번 규제를 피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 등 이런 대형 호재를 업은 채로 갭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기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이 전세 물량을 새 안고 구매하려는 수요가 엄청 많이 늘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구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 시세보다 더 높은 호가에 거래가 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집도 보지도 않고 막 구매하는 이런 묻지마 투자가 아주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구청에서 실거주 목적 외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크고, 또 자금 출처 조사 또한 강화가 돼서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당분간 매매 시장은 조금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레시피. 네, 이렇게 오늘은 강력했던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일주일이 지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대책이 발표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재건축 2년의 유무 거주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거세지니까 일부 임대사업 등록자에 한해서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유주택을 8년 동안 장기 전세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같은 경우 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싶어도 채우지 못하는 논란이 거세지니까 그제서야 국토부는 부랴부랴 이제 예외 적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규제를 막 급조하다 보니 땜질식 처방이 끊기지 않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정부는 또 어떤 카드를 꺼내들게 될지 저희 현실프가 앞으로도 지켜보고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 레시피 현실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